여기 걸리는 영상은 4개, 그리고 나오는 등장인물은 여자 1명이니까 이 여자가 아마 살인죄의 조사로 경찰에게 붙잡혀와서 대담을 나눈 기록 같군요. 우리는 이 기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괜찮은 단어가 걸릴까 찾아보면서 천천히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이 있죠. 실제로는 처음에 목적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신 간단한 힌트를 그럴듯하게 배열해놨죠. 마치 제가 이 영상의 썸네일에 비밀번호는 96203이라는 단서를 흘려놓고 이 영상에 들어온 사람이 대체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하게 한 뒤에 컴퓨터라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영상에서 96203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리뷰를 뒤죽박죽 섞어놓은 뒤에 순서를 재배열했구나 라고 파악하고, 만약 모바일이라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챕터 기능을 사용해서 시청 순서를 02369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리뷰를 제 순서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 기믹을 영상 제일 앞단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보더라도 그다지 어렵게 퍼즐을 눈치챌 수 있게 자연스럽게 배치해두는 것이죠. 마치 허스토리에서 머더를 아무 근본도 없이 검색해놓은 것처럼요. 의문을 가지려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게임사 측에서 자연스럽게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풀려야 하는지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허스토리를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상을 파악해나가고 이 서사에는 딱히 주인공은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궁금해서 이 진상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이니까. 물론 이 작품은 호불호가 매우 갈립니다. 처음에 제시된 유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혹은 언어의 장벽도 그 요소가 되겠죠. 검색은 영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몰입하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어떠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이 정도만 파헤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끄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게임의 뒷면을 보여주는 연출로 더더욱 견고하게 당신을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은 메타픽션적이긴 하지만 당신이 세계에 끌어들여진다는 것 외에 그다지 메타픽션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서사 세계 자체가 없고 캐릭터만 존재하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라인에 합류한다든가 픽션 속으로 뛰어든다는 느낌보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그냥 얘기를 나누면서 방탈출 카페를 하고 있다는 느낌? 스탠리 패러블처럼 블랙 코미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애초에 몰입할 대상이 없어서 메타픽션 작품을 한다는 느낌은 덜하죠. 오늘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다름 아닌 이 작품입니다. 허스토리, 인터랙티브 무비죠. 우리는 게임을 켜면 다짜고짜 별다른 튜토리얼도 없이 한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PC 같은데 이 PC에서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대화 영상이 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 검색되어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머더이고, 가령 이미 초반에 머더를 보고 이 여자가 살인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탐구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살인이 있었고 살인마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뭘 더 궁금해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본질답게 게임을 하는데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지. 이 이야기의 전말을 대강 전부 풀이하고 나면 이 작품은 괜찮은 엔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엔딩이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동, 그것을 수식해주는 멋진 설정이죠. 우리는 처음 보는 여자가 왜 살인을 했는지 그 전말을 모두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물론 그냥 재밌어서 한 행위이지만 이 작품은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에 은근슬쩍 주인공을 끼워 넣었습니다. 네, 주인공이 없이 플레이어가 조작하던 게임에 마지막에 멋들어진 수식형 서사를 넣는 거죠. 당신이 이 모든 조사를 했던 이유, 그것에 대한 꽤 괜찮은 답을 말입니다. 평범한 게임들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완전한 역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에게 이런 픽션을 제공할 테니 이 픽션에 따라서 연기를 해주면 좋겠다. 보통의 게임들은 픽션을 시작 지점에 배치해놓고 유저는 그 픽션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지만, 허스토리는 픽션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놓고 유저는 원하는 대로 행동한 마지막에 내가 이런 이유로 헤매었던 거구나, 나의 행동이 게임에 녹아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게임으로는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인 스토리즈 언톨드가 있죠. 일종의 호러 게임이기도 한 스토리즈 언톨드는 정말 난데없이 3가지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두 번째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눈보라치는 기지의 이야기. 이 3가지 에피소드는 서로의 연관점이 딱히 없고 주인공이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그들에게 마땅한 서사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주도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데, 맨 마지막 진행딩이라고 볼 수 있는 4번째 에피소드에서 지금까지 의문이던 에피소드 간의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우리가 도대체 왜 텍스트를 꾸준히 입력기에 입력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괜찮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어의 행위는 게임 속 주인공의 행위로 치환되게 되죠. 결국 스토리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수식하려고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스토리의 엔딩이 마음에 들어서 후속작인 이모탈리티도 플레이해보았는데 장점이던 이런 픽션에 대한 이해도가 확 사라지게 된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것은 뻘짓을 하는 불쾌감뿐. 메타픽션이 어느 정도 게임 바깥에 플레이어를 위협하면서 괴롭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쾌감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모탈리티 역시도 메타픽션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설이지만요. 오늘 제 리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지금 대본을 쓰는 이 시점에 이걸 대체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면 좋겠네요. 메타픽션 특집은 아마 다음 리뷰로 끝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지 스키, 농구,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의식이란 게 없잖아요. 목적의식이 없는 행동은 금방 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픽션이 제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왕성에 가서 공주를 구출해라. 공주를 구출하지 못한다면 찝찝하기 때문에 그놈의 공주 얼굴 좀 보자 라는 마인드로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이요. 게임을 하나 배우는 것은 제법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이 먹으면 점점 새로운 게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 법. 처음에는 그냥 마왕을 때려잡아라, 공주를 구해라 정도로 만족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정도의 스토리에는 발걸음을 쉽사리 떼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더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궁리하게 됩니다. 게임에서의 스토리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 자체보다 그 스토리가 재밌기 때문에 혹은 제작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흥미로워서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요즘은 유튜브 에디션을 요약해서 보지만 이게 게임에서의 픽션 요소예요. 그런데 픽션 요소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스토리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유저는 삐딱해지곤 합니다. 왜 한때는 최고 레벨이었던 캐릭터가 지금은 3가 되어 있는 거야? 맨날 처음 나오는 역캐는 평생 가기 마련이지. 어차피 우리는 공룡 때려잡으려고 게임하는데 왜 빳빳이 얼굴을 계속 보게 시키는 거지? 픽션이 게임에 점점 침투할수록 게임의 본질인 놀이가 침범받게 되고 끝내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와, 스토리 겁나게 몰입 안 되네. 몰입하라고 만든 픽션이 몰입을 방해한다니. 메타픽션 특심의 모든 논의들이 그렇지만 인간의 지각은 참 아이러니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픽션, 서사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인공은 픽션과 현실의 플레이어를 잇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내 행동을 가상세계에 반영해주면서도 그의 서사가 우리의 동기가 되는 주인공은 게임에서의 좋은 파트너지만 애초에 내 행동이 주인공을 통해서 굳이 반영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모든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규칙만 존재하던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주인공이랑 가교를 제외해서 전부 플레이어인 내가 하는 게임. 이전에 리뷰한 토토노와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런 게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here is no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를 게임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물론 형식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어떤 것으로 봐도 게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존재인 주인공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 게임의 픽션이라고 볼 수 있는 나레이터가 대화를 하는 것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인공을 조작해서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주인공도 매번 바뀌고 있고 우리는 메타픽션을 다룰 때 픽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생각해봅시다. 픽션이란 게 애초에 왜 있어야 할까요? 특히 게임에서는 픽션이란 게 존재할 이유는 있을까요? 얼마 전에 리뷰했던 체이싱 라이트에서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공주를 구하러 가라고 말하지만 그 공주를 구하는 길목에서 적들을 때려 죽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세계 최초의 게임이라는 퐁은 서로 공을 쳐내는 놀이에 가까웠습니다.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공도 내용도 마왕도 아닌 규칙이란 말이 있거든요. 게임에서 제일 잘 작동해야 되는 것은 게임 속의 픽션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WASD를 잘 누르면 움직이고 장애물에 닿으면 죽어야 하고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잘 작동해야 하며 내가 키를 눌렀는데 버그로 인해서 억울한 패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게임의 근간은 바로 규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게임의 근간은 바로 놀이라는 거죠.